네, 해열 진통제증에 의한 편두통도 있어요. 나는 어떤 때는 편두통으로 나타나. 그럴 때도 땡땡, 린, 잘, 던, 레놀 등등을 복용하니까 일시적으로 가라앉긴 하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픈 쪽 반대에다가 간정격 또는 3초 승격을 놓으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한 알 간편하게 먹는 그 약 속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분, 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이런 분들 두통일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두통약은 심각한 후유증을 알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3초 정격이나 3초 승격을 아픈 곳 반대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아픈 곳 반대에다가 자석 4개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의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량으로 안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해열 진통제 성분으로 안 낫는 편두통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병의원에서 특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요, 다음 승격을 아픈 곳 반대에 놓으시면 돼요. 다음 승격을 아픈 곳 반대에다가 다음 사법이라기도 하는데 상냥혈 그리고 족기움혈에는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하고 양곡과 양보혈에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하는데 족소형상과 단목경편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경혈 찾는 법은. 그런데 양보혈이 문제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WHO의 표준 경혈도에 보면 양보혈은 절골 또는 현종혈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양보, 광명, 그 혈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요, 현종, 광명, 가운데가 양보혈인데 그 양보혈체에서 경골 쪽으로 손가락 반바디처럼 꺾여 들어간 곳을 중국에서는 양보혈체로 추혈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 때도 역시 이 경혈을 양보혈체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구한말 이후 일본의 침구 경혈도가 들어오면서 여기 일직선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양보혈체는 현종, 양보, 광명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WHO에서는 역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양보혈체를 여기 일본의 주장 그대로 혈체를 표준 경혈로 정했는데요. 조선시대 때 사암사부님은 분명히 양보혈을 여기라고 인식하시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암도인의 제자니까 여기를 경혈체로 삼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외과, 그러니까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첨단, 제일 볼록한 곳에서 더듬어서 가다 보면 뼈가 점점 가늘어져요. 가늘어져서 이제 살짝 끝나는 지점이 감지되거든요. 그곳이 절골이라고 하는 혈이에요. 정식 명칭으로는 현종혈. 그곳을 먼저 점을 찍고 거기다가 자석에 S극을 일단 붙이세요. 다음 승격을 쓸 때는 절골혈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왜 쓰는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초급 과정에서는 일단 붙이세요. S극.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손가락, 환자의 손가락 반마디 지점 위로 올라가서 손톱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곳에서 경골 쪽으로 손가락 반마디 지점을 더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 자석에 S극을 부착합니다. 절골혈, 양보혈. 다음 사법, 즉 다음 승격은 족기움과 상냥에 N극 붙이고요. 양보, 양곡, 그리고 현종, 즉 절골혈 세 군데에다가 S극 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온갖 그 해열 진통제로도 낫지 않는 편두통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통이 있어요. 온갖 약으로도 듣지 않는 두통, 백약이 무효인 두통. 그러니까
조금 전에 편두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특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도 낫질 않아. 그런 환자들 때때로 있어요. 네, 청주 성목골마을 살아계선 테라피에서도 몇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50여 년째 두통이에요. 어떠한 약을 복용해도 안 나. 그래서 이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그 자리에서 그냥 말끔하게 100% 두통을 없애드렸잖아요. 온갖 약으로도 듣지 않는 두통, 백약이 무효인 두통이에요. 온갖 약으로도 안 나. 이럴 땐 전체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편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건 편두통의 경우 일단 병의원에서 특수 처방을 해줬어. 즉 해열진통제로는 안 통해. 그래서 특수 처방을 내렸는데 그 약을 복용하니까 나. 그러면 다음 승격의 절골 추구하면 낫는단 말이에요. 특수 처방을 받아도 낫지 않는 편두통 또는 두통이 있다니까요. 백약이 무효인 두통. 그것은요, 대표적으로 저혈압에 의한 두통일 수가 있어요. 저혈압. 물론 저혈압에 의한 두통은 메페남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명으로 말하면 폰탈. 아마 요즘엔 잘 안 쓰는 약? 아니다. 치과에서는 요즘도 폰탈 쓰기도 하는구나. 폰탈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때때로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약을 써도 안 듣는 저혈압 환자의 두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낮은 혈압 징후와 증상에는 현기증, 두통 및 졸도, 창백한 피부, 뻣뻣한 목, 발한 및 발열, 불규칙 심장 박동, 짧고 얕은 호흡, 설사 또는 구토, 발작, 갈증, 피로 및 우울증이 포함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두통, 즉 기운이 없는 사람의 두통, 굳이 저혈압이 아니더라도 늘 기운이 없거나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추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추위에 민감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백약이 무효인 두통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세 가지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3초 정격, 아까 해열 진통제성 두통,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증 두통은 간정격 또는 3초 성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약이 무효인 두통, 편두통은 3초 정격이나 신정격 또는 심정격. 3초 정격을 썼는데 안 나? 신정격 쓰세요. 신정격 썼는데 안 나? 심정격 쓰세요. 그러면 나았습니다. 셋 중에 하나 쓰면 무조건 나아요. 해열 진통제증이 아닌 두통이에요. 잘 봐주세요. 해열 진통제는 열을 내리는 성분이고 그것을 쓰니까 더 머리가 아프다면 이 사람은 냉한 거지. 냉한증이죠. 그렇죠? 그러면 3초 정격, 즉 3초 보법은 어떠한 경위를 주혈합니까? 임업혈과 그리고 중조혈에는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통구혈과 액문혈에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자석 4개 또는 양쪽에 두통일 땐 8개 부착하면 되겠네요. 여기 신보법, 즉 신정격은 이 역시 족솜구나 신수경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하지만 먼저 보시면 경고혈과 그리고 여기 복유혈에는 자석에 N극면을 부착하고요. 태백과 태계혈에는 자석에 S극면을 부착합니다. 심정격, 즉 심보법에서 N극면을 부착해야 될 경결도 대둔과 소충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요. 음곡과 소회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자, 두통. 일단 해열진통제를 쓰면 낫는 두통. 간정격 또는 3초 승격을 쓴다. 편두통도 마찬가지.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일단 편두통 가라앉는다.
아픈 쪽 반대에다가 간정격 또는 3초 승격을 쓴다. 어떤 경우에 간정격을 쓴다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니 치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속으로 끙끙 앓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두통이야 혹은 편두통이야. 그럴 땐 간정격을 쓰고 그냥 핏대를 있는 대로 내다 보니까 히스테리 반짝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두통이 생겼어. 그럴 땐 3차 승격을 쓴다. 편두통일 때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낫더라? 그러면 똑같은 요법을 환처 반대쪽에다가 놓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편두통인데 해열 진통제로 통하질 않아. 그래서 병원에서 특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니까 좀 가라앉더라 하는 분들은 담 승격을 씁니다. 그리고 담 승격 쓸 땐 절골을 추가하고요. 현종혈. 끝으로 온갖 약이 백약이 무효야. 어떤 약을 써도 안 나. 이런 분들은 수십 년째 두통을 달고 살아요. 수십 년째. 그리고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져. 그걸 가리켜 고름 두통 또는 냉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3초 정격 또는 신정격 또는 hot, 쉼, hot 정격 셋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낫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족해음습 비토경 그리고 수양명조 대장금경 취열법 그리고 대표적인 병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